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승계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 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기와 관련된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사실관계를 이제 저와 같이 들여다보시면 이분은 2016년 8월 3일 부부의 공동 명의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해당 재건축 단지는 2016년 2월 23일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고 당해 물건은 2019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떨어집니다. 신청인은 이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난 2020년 1월 13일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21년 이듬해네요. 8월 17일에 이 해당 아파트를 양도를 합니다. 이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이 질의자의 질의 내용은요.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할 때 과연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승계 취득한 조합원 지위에 기해 취득한 이 신축주택인 이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사실관계가 간단하니까 저와 같이 보시면은 이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6년 8월 3일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이죠.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2019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떨어지고 이분은 2021년 8월 17일에 당해 아파트를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액면적으로 봤을 때 그럼 2016년 8월 3일에 이제 이 아파트 입주권 취득을 했으니까 이때가 취득일이 아냐?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겠지만 세법에서는 이와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저와 같이 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질의 내용에 대한 이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항상 사실관계와 접목시켜서 관계 법령 등을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처음 보셔야 될 내용은 소득세법 제98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조문입니다. 같이 보시면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이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우리가 당해 양도 물건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액의 부가세, 우리가 양도하는 물건이 이제 면세 물건인 주택, 이제 국민전용 면적 이내의 그런 주택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물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기타 물건도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제 권리 등에 대한 물건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이제 그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98조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1랑 법 제98조 전단 앞의 내용이죠. 전단 이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우리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는데 이때 앞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즉 불분명한 경우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해서 1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권리증이죠.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우리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봅니다. 두 번째로 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비록 대금을 청산하기 앞선 날이지만 이때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입니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을 우리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로 봅니다. 3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리고 인도 1, 그리고 또는 사용 승인 1 중에 가장 빠른 날을 우리가 당해 양도 자산의 양도 차익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 양도 시기로 봅니다. 4호는 당해 이제 사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사용승인서 교부일보다 앞선 날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일 중에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즉 현실주의적인 사실상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5호에서는 상속이라든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만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든가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6호는 민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제 민법 제245조 제1랑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7호는 이제 같이 보시면 우리가 공취법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이제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시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이 세 가지 날짜 중에 가장 빠른 날을 당해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쟁송 중인 경우에는 이제 쟁송 중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쪽이죠.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상금이 공탁되는데, 이때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우리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봅니다. 8호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이라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마찬가지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봅니다. 9호에서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토지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환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환지 전에 토지의 취득일을 당해 이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이제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우리가 이렇게 환지 처분에 의해서 증가되거나 감소한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봅니다. 자, 이어서 보실 내용은요,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조문입니다. 같이 보시면 1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즉 우리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하는데, 이렇게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여러분 이 후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 하나의 자산이 만일 앞으로 볼 내용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세율 중에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우리가 세법에서는 놀부심포가 적용된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에 작은 게 아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소득세법 지금 104조 1항을 보고 있잖아요. 이 1항의 각호 1호, 2호, 3호 이렇게 이러한 각호에 해당하는 그 자산이 그 각각의 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만일 이 1호, 2호, 3호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해당 사항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그 각각의 각호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산출세액 중에 큰 금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보시면 1호는 94조 제1항 1호, 이제 1호가 토지, 건물,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그 자산이고요. 2호가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그 자산이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전세권이라든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그 다음에 아파트 등 취득을 할 수 있는 그 권리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자산, 그리고 4호가 기타 자산, 뭐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한 내용 등등, 뭐 타 시설의 타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뭐 시설물 이용권이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어떤 세율이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기본적인 누진 세율입니다. 6%부터 이제 우리 최대 지금 50몇 프로인가요? 그 이제 굉장히 높은 세율까지 적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누진 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산출되는 그 산출세,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분양권인 경우에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100분의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94조 1항, 2호, 4호에 따른 자산에 대해서 당해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어가지고 일반적인 누진 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산출되는 그 산출세액과, 그리고 2호 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자 보시면 1호가 뭐였습니까? 토지, 건물, 건축물 등이었잖아요. 그리고 제2호가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 이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이렇게 1호, 2호에서 규정한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2년 미만이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무조건 단일 세율인 100분의 40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분양권인 경우에는 뭐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60%였잖아요. 마찬가지로 40%짜리 적용되는 이 세율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인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6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3호 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우리가 1년 미만, 굉장히 초단타적인 성격이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50%에 해당되는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택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만약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분양권인 경우엔 60%, 그리고 2년 미만이었다 그래도 1년 이상 2년 미만이었다 그래도 분양권은 60% 했잖아요.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를 세율을 적용을 하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도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누진 세율을 적용을 했잖아요. 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굉장히 초살인적인 단일 세율인 중과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면 여러분 70%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중과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소득세법 제104조 1항의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이제 자산들에 대해서 만일 1호에 해당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만약에 이 대상이 만약 2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2호를 적용해서 산출된 그 산출세액 둘 중 큰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실 내용은요.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94조에 뭐 1항에 1호, 2호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시면 자,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구의 소득을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우리가 1호죠 여러분. 2호 다음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자,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양도는 뭐냐면 감옥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건물이 완공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목, 지상권, 그리고 다목이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행차권입니다. 이상의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우리가 당해 사례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같이 도출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분은 2016년 8월 3일에 부부의 공동명의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의 입주권은 이분이 원조합원이 아니고 승계조합원입니다. 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처분일이 이분들이 이제 당의 분양권을 취득을 하기에 앞선 날이었습니다. 이제 몇 달 정도 앞섰네요. 한 뭐 석 달 조금 더 앞섰는데 2016년 2월 23일에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당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익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당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해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2019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됩니다.
이렇게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다 이듬해 바로 이분들은 2020년 1월 13일 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거주를 하다가 이제 입주해서 거주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 1년은 지났지만 2년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거주하다가 그 이듬해 2021년 8월 17일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를 합니다. 사실관계에서 이분들은 비록 2016년 8월 3일에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을 했지만 과연 이 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준공된 이 아파트 입주권을 이제 양도했을 때 과연 이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과연 입주권을 취득을 했던 2016년 8월 3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관계법령이 있었잖아요.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대한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제 162조의 1항의 4호에 의한 자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에서 교부일을 우리가 이제 본 그 양도자산의 취득 시기 및 양도 취득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당의 아파트가 준공된 2019년 12월 30일을 과연 당의 아파트의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16년 8월 3일 당의 입주권을 취득을 했던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이 됐습니다.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1세대 1주택 이런 걸 간주를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뭐 중과세다 이런 거 다 떠나놓고 그냥 요 사실만 한번 기본에서 봤을 때 그냥 요거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데 요 물건이 이제 2016년 8월 3일에 취득을 했다라고 이제 간주를 했을 때는 그러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관계법령에 의해서 당의 준공일을 준공일을 당의 자산의 취득 시기로 본다 그러면 2019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떨어져서 당의 그 날짜가 취득 시기가 된다 그러면 2021년 8월 17일까지 2년 미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 162조 1항 4호에 의해서 제 2년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세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후반에 살펴봤던 104조의 1항의 2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04조의 1항의 1호와 2호를 각각을 적용을 해서 산출한 세액 중에 중 큰 금액을 우리가 당의 양도자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파악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요, 여러분.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 취득을 한 경우 맞잖아요. 이제 이분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2016년 아까 차례에서 살펴봤는데 2016년 2월 23일에 떨어졌고 그리고 난 이후에 즉 2016년 8월 3일에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당의 조합원 입주권을. 그렇기 때문에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 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준공일입니다. 사용승인의 그 교부일 준공일. 준공일인 2019년 12월 30일로 주택의 양도일인 2021년 8월 17일까지 당의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8월 17일까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은 넘지만 2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의 재건축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과 10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40% 2년 미만인 40%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 둘 중 큰 산출세액을 우리가 당의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한 사례입니다. 이제 뭐 정권도 이제 대선도 끝난 지 이제 대선이 어제였나요? 그제였죠. 그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차기 정부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분의 공약 사항도 그렇고 이제 여론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여론에서 많이 비춰진 얘기가 앞으로는 재건축과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사업성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도 종전 정부라고 하지만 현 정부는 이제 어떻습니까? 신도시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제3기 신도시 건설을 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펼쳤다라고 하면은
차기 이후에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정책도 펼치겠지만 그 정책보다는 앞서 구도심을 개발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해서 이제 우리가 종전 이제 수도권이죠.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의 그 도심지의 그 재개발, 노후된 주택 등을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 사항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이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경우 우리가 과연 재건축 아파트의 그 승계 조합원이죠. 관리처분 기간가 떨어지고 나서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을 때 과연 그 조합원 입주권이 완공이 조합원 입주권이 이제 후에 아파트가 사용 승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입주해서 거주하다가 당해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과연 그 아파트 재건축된 아파트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과연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지만 좀 깊이 있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